안녕하세요. 공을 환영 8번째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난 강좌까지 우리가 선천복귀 8개, 후천문항 8개, 일부 정형 8개, 삼역 8개의 지혜를 공부하면서 선후천 개념을 이제 파악을 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역학과 우리 한국의 역학이 어떤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느냐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중국의 역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 신화 메커니즘으로 따지자면은 선후천의 개념 자체가 에덴 동산 추방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전을 선천, 이후를 후천으로 보는 것이고, 일부 정형 8개는 우리가 에덴 복귀에 의해 가지고 다시 마지막 선악과이자 첫 번째 생명나무의 열매가 맺어지는 메커니즘.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의 요즘 매트릭스 구조로 되어 있는 거가 혁파가 되는 어떤 그런 거가 주로 이제 일부 정형 8개가 포인트가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중국의 역은 다분히 인도적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인도, 어떤 수행 체계에 의해 가지고 근원적인 세계를 다시 회복하려는 어떤 인도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데 반해서 우리 한국의 역학이라고 하는 거는 천도에 기반을 하고 있다. 천도 변화에 기반하고 있다. 천도 변화. 그러니까 우주 전체적인 변화 자체가 지금 인류 전체를 진화 상승시키는,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이제 개벽이라는 거죠. 개벽. 그래서 한국 역학은 개벽 현상을 역학적으로 이해하는 데 집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중국 역학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현재 시점에서는 개벽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역학은 더 이상 크게 의미를 갖지를 못한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 역학이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하는 측면을 얘기했습니다. 시기에 맞고 적절하다고 하는 거죠. 효과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역학의 기준으로 보면은 중국에서 선천 복귀 8개, 후천 문항 8개로 기술되는 요 세 개는 다 선천이죠. 그냥 선천이고, 이유가 후천인데, 그 기준점이 바로 우리 몸에서 신태 영화가 이렇게 출현하는 요 지점, 그거를 중국의 소강절의 황국 경세력에 따지자면은 오해 중천 개념이는 오해 중천, 그러니까 요 지점. 여기 보면은 여기 괴가 정계로 되어 있습니다. 화풍정계. 그래서 소강절의 관점으로 보면 소강절은 후천이 요임금 시대 BC 2347년으로 보면은 요거는 우리 한국은 요 정계, 요 시점, 요 지점을 중심으로 봐가지고 요게 정계로 화풍정계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화풍정계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화풍정계의 세 번째 효에서 네 번째 효로 넘어가는 요 때가 바로 진정한 후천의 시작이라고. 그때가 바로 요게 나오는 때라. 인류 전체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요게 나오는 시점이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밝혀낸 것이,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이 개벽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일어나고 날짜를 어떻게 역법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었어요. 우리 선조들께서.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도대체 개벽이 일어나는, 어릴 기준점으로 어느 시점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달력 같은 게 달력. 그러니까 태양력과 태음력이 아니라 새로운 역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역법으로 추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현실 시점에서 언제 개벽이 일어나느냐를 이제 파악을 할 때, 제가 그것이 나름대로 깊은 어떤 연구를 통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내신 분이 바로 야산이달 선생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야산이달 선생께서는 바로 1948년 요 지점이 바로 5회 중천개벽이 일어난 때다라고 하는. 그리고 요 시점부터 요게 이제 5회 중천개벽, 그러니까 완전히 정중앙이잖아요. 5회 중천. 그러니까 태양이 정오에 뜬 때란 말이에요. 태양이 정오에 뜬 때가 바로 요게 나오는 때고, 7차크라로 나오는 때고, 인류 전체적인 면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평균적인 수준에서. 그래서 현재는 이미
이미 후천 개벽 중이죠. 지금 개벽이 지금 계속 해가지고 이미 초인 상승되는 수준으로 다 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류 전체가 지금 변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이 아직까지 그 구체적인 결실들이 이렇게 눈으로 확인은 안 되지만은 바탕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지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선조들께서 구한말부터 나오신 분들이 연구를 하신 게 지금이 바로 개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역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엄청난 변화니까. 요즘에 제가 강의하고 있는 게 차원 상승 아니겠습니까? 차원 상승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역에서 이제는 크게 이제는 아주 그냥 물론 다른 역들도 몇 개 있지만은 크게 우리 한국역을 공부를 할 때 우리가 관심 가지고 연구를 할 역이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김일부 선생님의 금화정형론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야산이달 선생님의 홍역학. 이 두 개를 통하면은 공부를 하시면은 우리가 이 개벽이 어떻게 일어나는가가 아주 상세하게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김일부 선생님의 금화정역에서 만들어낸 지금 이 일부 정역 8개가 사실은 김일부 선생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역과 중국역의 차이는 이제는 아신 거죠. 뭐냐면은 결국에 한국역은 결국 인도 간의 천도다. 천도 변화를 그려낸 것이다. 천도. 전체적인 우주적 변화에 의해 가지고 인류의 문명도 변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역은 그냥 인간이 어떻게 수행을 해가지고 그 자기의 그 심성을 닦아가지고 거경궁리 해가지고 성리를 추구해 나간다고 하는 것이 중국역이지만은 그런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고 지금 천도 자체가 개벽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인간들이 거기에 맞춰서 그 흐름에 맞춰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이치를 타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 한국역의 특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보셨지만은 지금 여기 그 우리가 이 일부 정역 8개도 공자가 쓴 시빅 중에, 그러니까 주역의 그 시빅 중에서 설계전의 6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그 김일부 선생님이 하신 정역 8개가 그렇고, 그리고 여기 홍역학도 보면은 홍역학을 하신 야산 이달 선생님이 선천복귀 8개와 후천 문항 8개의 교육 현상에 의해서 오해 중천 개벽이 일어난다. 이런 사고도 기본적으로 선천복귀 8개에서 후천 문항 8개로 괴상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어디서 찾아냈냐면은 주역의 중천 건괴의 건구호 문헌전에서 알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천 건괴를 보면은 여기에 구호의 구호 다섯 번째 효에 바로 문헌전, 그러니까 문헌 내용, 그 문헌 내용에서 뭐 동성상부터 뭐 동기상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45자, 그리고 그 뒤에 55자, 이렇게 해서 45자는 낙서의 수고, 55자는 하도의 수, 그거에 맞춰가지고 공자가 여기에다가 선천복귀 8개가 후천문항 8개로, 후천문항 8개가 서천복귀 8개로 이렇게 변하는 이치를 그거를 여기다가 설명을 해놨다는 거를 야산 이달 선생이 처음 발견한 거죠. 처음 발견해가지고 이것을 세상에 알리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건구호도라고 하는 겁니다. 건구호도.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이제 건구호도 이렇게 건구호도설 해가지고 이거는 중국에도 이걸 알아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공자의 설계전 6장에 바로 일부 정역 8개 내용과 그 다음에 중천관계의 5번째 효의 건구호도 문헌에 대한 내용을 봐서 선천복귀 8개, 후천문항 8개 이 변화하는 거를 중국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거를 알아낸 게 바로 김일부 선생님은 8개, 여기는 건구호도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데 여러분들도 봤지만은 지금 다 사실은 따져보면은 공자가 이미 말한 거라잖아요. 공자가 이미 얘기한 거잖아. 설계전하고 문헌전이 다 시빅 중에 들어가는 거니까 공자가 이미 얘기를 한 거니까 이 공자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성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 공자라는 사람이 대단한 인물이구나. 그런데 그 대단한 공자가 지금 주역에 자기가 12개에다가 숨겨놨던 이것을 중국 사람들은 찾아내지 못한 거죠. 찾아낸 것은 지금 소강절이 복귀 8개, 문왕 8개만 이거를 선천 복귀 8개, 후천 문왕 8개만 설계전에서 공자의 그 설계전을 읽어보고 소강절만이 이걸 어느 정도 파악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의 그 학문적, 역학적, 학문적 수준이 한참 모자란 거다.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그렇겠죠. 그런데 원초적으로는 공자가 다 얘기를 한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공자가 굉장히 위대한 성인이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점들은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공자의 그 역학에 대한 사유체계가 엄청난, 이 사람이 그 사유체계가 대단한 사람이었고, 이 양반이 이치를 완전히 깨뚫어 본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공자가.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까지 이렇게 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본 게, 결국에는 이게 보니까, 복희가 8개를 당시에 이미 복희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래서 상이, 사실은 이걸 보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 기독교의 에덴 동산하고 너무나 똑같다, 이게 지금 구조가.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발견을 했어요. 자, 이거는, 제가 발견한 겁니다. 전 세계 누구도 이건 몰라요. 제가 처음 이거는 사실 제가 학문적으로 성취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 그러니까 이 복희 여화에 관련된 이 이야기들이 사실은 에덴 동산 신화하고 같이 매칭이 되는 얘기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아무도 지난 역학자 중에 그 누구도 이것을 언급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최초로 한 거기 때문에 저도 한가닥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점에서는. 자, 이런 식으로 됐고, 자, 그럼 이런 부분을 더 깊이 파고 가자. 그래서 제가 왜 여기서 지금 자꾸 역의시조 태오복희라고 여기다 계속 달고 가냐면은, 아직 이 얘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끝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복희 여화가 아담이브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복희 여화가 아담이브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사고를 밀고 들어가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에덴 동산 신화를 얘기를 한 건 모세이기 때문에, 모세의 철학은 카발라 철학이란 말이야. 모세는 유대 밀교 카발라 철학이니까, 이 카발라와 동양의 역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근본 뿌리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게 있지 않겠냐, 이런 걸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대 밀교 카발라와 복희의 동양 역학의 시조가 복희니까 이것은 그 뿌리가 같다. 그래서 그 뿌리가 같다. 이게, 자, 그럼 이것도 사실은 제가 이제는 연구를 해가지고 처음, 지금 그동안의 역학자들 중에 그 누구도 이거를 얘기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처음 얘기를 이것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유대 밀교 카발라와 복희 동양 역학은 그 뿌리가 같다.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복희 씨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복희 씨를 뭐라고 부릅니까? 복희 씨를 우리는 환웅의 다섯 번째 환웅의 12번째 아들이다라고 할 때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배달신시, 이것들은 다섯 번째 환웅은 배달신시라요. 배달신시의 신시에 우리가 당군신화에 보면 배달신시에 보면은 거기 환웅이 나오는데, 환웅이 18명 중에 다섯 번째 환웅의 12번째 아들이 바로 복희다 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뭐가 있냐면은 18명의 환웅 중에 첫 번째가 커발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발환 그걸 한자로는 거발환이다. 환웅의 환자, 그래서 거발환,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거발환, 거불리,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환웅이라, 첫 번째 환웅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잘 보면은 첫 번째 환웅이 커발환
그러면 커발이 카발이잖아요. 카발 모세 유대밀교 카발과 우리 커발이 발음이 같잖아요 지금. 그렇죠? 환이라는 게 이게 알을 뜻하는 거니까 요 환자도 알환하고 같은 개념이거든. 알환. 자, 여러분들 알환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도 알이라는 개념이야. 이것도 사실은 이 환이란 우리가 환웅할 때 이것도 알이라는 개념입니다. 나중에 이제 설명을 제가 드리겠지만 이것도 알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요 라도 알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수정란 할 때 그 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물고기 알, 무슨 새알, 배말 하는 그 알이란 말이야. 알. 그게 뭐 에그죠. 에그. 자, 에그다. 라라고 하는 건 에그다. 그렇죠. 에그. 그러니까 우리가 계란 이걸 에그라고 하잖아요. 그래 에그. 자, 이게 같은 개념이야. 그러니까 커발환 하는 애는 커발라하고 같은 말이니까 이거 지금은 보니까 우리 한민족의 그 철학이 뭐야? 우리 한민족의 철학이 카발라 철학과 동양역학의 뿌리가 우리 한민족의 철학이구나라는 거라서 한민족 철학이 바로 뭐가 되냐면 카발라와 역학의 뿌리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것이 완전하게 증명이 된 거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뿌리로 우리가 추구해가지고 이것을 궁구해 볼 여지가 많이 있겠구나. 우리 한민족 철학의 연구를 하면은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 가면은 우리가 동서양의 핵심적인 철학을 하나로 아울러 가지고 이렇게 세계에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은 바로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카발라와 동양역학이 이렇게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오늘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밑바탕에는 우리 한민족 철학이 카발라와 역학의 동양역학의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더 깊이 연구하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민족 철학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하는 것이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다 라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제가 세상에서 처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카발라라고 하는 것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어느 정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카발라라고 하는 것은 이 도상이 뭐냐면은 이것이 요렇게 도상을 가지고 요걸 연구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도상이 뭐냐? 이 도상이 바로 우리가 생명나무다라고 하는 이것이 생명나무구나. 생명나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도상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나무를 도상화시킨 것이라고 하는 거다. 이거는 생명나무 구조를 도상화시킨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그 복귀 8개를 할 때 우리가 8개를 그릴 때 이렇게 기호화시킨 거잖아요. 이렇게 기호화시켜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하듯이 카발라에서도 이렇게 도상화시켜서 이해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나무를 도상화시켰다라고는 그러면 이걸 생명나무를 세피로트라고 하는, 자, 이것을 생명나무 이름을 세피로트라고 하는 겁니다. 세피로트라고 하고, 근데 잘 보니까 요 도상에 요 동그란 것이 10개가 있습니다. 10개가 있는데 이것을 10개의 세피라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10개의 세피라. 자,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요게 생명나무라면은 요게 보면은 요게 케테르라고 하는 것이고, 케테르 맨 위에 있는 게 케테르고, 요게 케테르. 자,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비나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유대 밀교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것이 바로 이부를 뜻한다. 비나 이부. 여성적 원리를 뜻하는 거니까 이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러면 요 반대쪽에 있는 요 세피라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은 호크마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호크마 해가지고 이것은
아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아담과 이브가 자, 이 그림을 그대로 가져가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배치를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비나적인 요소고 요거는 아담적인 요소다. 그렇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여기 요 기둥에 해당되는 여기 우리가 볼 때 이제 왼쪽 기둥이죠. 왼쪽 기둥은 비나의 기둥. 요것을 어둠의 기둥이라고 하고 이것이 여성적인 기둥이죠. 여성. 그리고 요거는 빛의 기둥이라고 하는데 요것은 호크마 아담이니까 아담이라는 기둥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는 요거는 가운데 지금 뱀이 이렇게 타고 올라갔으니까 요 뱀이 이렇게 감고 올라가는 거니까 요게 요 가운데 요게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가 이렇게 꼬여 올라가는 게 요라는 거죠. 요 가운데 길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도상화시킨 거구나. 그럼 맨 밑에 있는 거는 이제 말쿠투라고 하는 거죠. 말쿠투. 그래서 말쿠투는 우리가 지구, 여기는 상징할 때 이거는 말쿠투 해가지고 이거는 땅이다 그런 뜻이. 연시합십 말쿠투. 이것은 지구, 땅. 이렇게 표현, 어스다 이렇게 표현, 어스 지구. 자, 그러면 우리가 지구에 하나의 씨앗을 심게 되는 거죠. 하나의 씨앗을 심어 똑같이. 자, 그러면 이것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심어가지고 요 개념이 말쿠투에 이렇게 심는 거죠. 자, 말쿠투. 우리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 속, 그러니까 각 사람이 이렇게 돼. 요걸 심어가지고 요것이 이쪽 배말이 되는 거죠. 배말이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요거부터 해가지고 뱀이 이렇게 자라오르는 게 마치 뭐예요? 마치 지금 이 구조가 그대로 그 에덴 동산에서 이브, 아담,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 요 뱀이 이렇게 말려 올라가는 거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요 사실 두 마리 뱀이 요 두 아담과 이브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요 도상으로 보면 우리가 두 마리 뱀 이렇게 꼬여 올라가는 것이 하나는 아담이요 하나는 이브다, 이렇게 요거는 그렇게 또 도상화 시킨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가져가면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돼 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 두 개의 축은 하나는 이브, 하나는 아담,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고, 그 다음 가운데 길이 있는 거죠. 중맥이. 그리고 이렇게 뱀이 타고 올라간다. 요게 뱀이 이렇게 용이 타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카발라적인 구조와 지금 아담 이브적인 구조에서 이것이 완전히 이렇게 도상화 시켜가지고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가 이 에덴 동산 신화를 해가지고 카발라 절학을 전개시킬 때 요 도상으로 하고 있는데, 요 도상 자체가 요거를 그대로, 요 구조를 그대로 옮겨온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 뱀이, 용이 한 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것이 뭐겠습니까? 이 용이 한 마리 올라가는 이 용을 얘기하는 거죠. 이 용이 지금 올라가는 거란 말이야. 요 용이 올라가는 용을 가리키는 거죠. 요 용을 가리킬 때 요 용의 이름을 카발라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네우슈탄이다 라고 하는데, 네우슈탄이라는 용이다. 이게 용이 네우슈탄이라는 용은 바로 무슨 용입니까? 에덴의 용이라고 하는 거죠. 에덴의 용. 자, 에덴의 용.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에덴의 용이, 요것도 에덴의 용이잖아요. 에덴의 용이 이렇게 확 한 바퀴 휘어 감았잖아요. 우로보로스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에덴의 용이, 자, 요거는 그냥 직선이잖아요. 직선. 자, 이거는 직선적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뱀의 머리가 꼬리를 물려면은 어떻게 돼요? 한 바퀴 돌아야죠. 한 바퀴 돌을 때 꼬리를 물었잖아.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는 뭐냐면 맨 위에 말쿠투가 꼬리고 케테르가 머리니까 케테르와 말쿠투가 하나가 돼야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린 직선적으로 보는 거지만은 사실 이것을 동그랗게 구부려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동그랗게 구부려야 돼. 그렇죠? 그래야지 케테르가 곧 말쿠투가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그러니까 요렇게 물고 들어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케테르와 말쿠투가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말쿠투는 맨 밑에 있는 10번째 하나다. 그러니까 말쿠투가 하나 되는 지점으로 들어온다. 이것은 케테르가 우리는 1이라고 하는 거야. 1케테르, 숫자로는 1케테르.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러면은 요거는 10말쿠투. 그러면 10말쿠투다. 그러면은, 10말쿠투. 그러면은, 케테르와, 그, 말쿠투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을 11이 되는 거잖아요. 12자 1. 그러니까 11귀체다. 이런 게 들어요. 케테르가 말쿠투가 하나가 되는 것은 11귀체다. 동양적인 용어로는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11귀체. 10과 1이 하나가 되는 상태. 자, 10과 1이 하나가 되는 상태가 돼야지만이 요 지점에서 머리를 깨고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냥 볼 때 이렇게 직선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의 동그란 그것을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머리와 꼬리가 하나 되는 메커니즘으로 사실은 하강과 상승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될 때 우리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길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빛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빛의 길.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건 빛의 길, 그리고 올라가는 건 뱀의 길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머리가 케테르가 말쿠투가 맞물려야 되니까 요 빛의 길의 끝인 말쿠투, 뱀의 길의 끝인 케테르가 맞물려야지 이게 그 맞물려야지 그 지점에서 깨고 나온다. 그런 개념이 되니까 우리는 이것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이것을 상승 위주로 본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요걸 위주로 보는 거죠. 요걸 위주로 요거는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요 수행자 입장으로 볼 때는 하강과 상승이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머리가 꼬리가 돼야 되는 그런 관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뱀이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건데, 상승 기조로 보면은 이게 뱀이 타고 올라가는 건데, 뱀이 타고 올라가는 관점으로 볼 때는 뭐가 되냐면 이 뱀이 네우시탄이라요. 네우시탄.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이제 카발라가 이제 요게 기본 구조라고 해요. 요게 기본 구조고 10개의 세피라니까 요게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 구조. 그러니까 이 10개의 세피라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하고 비슷합니까? 청간이 10개잖아요. 가불병정. 청간 10개를 의미하는 청간이 10개니까 이 10개 개념으로 이렇게 돼 있다. 우리 동양역학에서는 뭐예요? 청간지지를 60갑자로 할 때 청간이 10개, 지지가 12개잖아요. 지지가 12개니까 일단 청간 10개가 지지로 12개로 나간 거니까 일단 청간 10개를 기준으로 여기 지금 세피로토 생명나무 카발라적인 사고 체계는 10개의 구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는 청간적 구조가 이렇게 투영이 돼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네우시탄이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 그럼 우리가 청간 10개니까 올라가는 걸, 내려가는 거를 이렇게 하면은 마치 이것이 한 바퀴 도는 그런 개념이 돼 버리니까 이쪽에 5개, 이쪽에 5개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5개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지는 6개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위로 6개, 이쪽에 6개, 밑으로 6개, 내려오는 게 6개, 위로 올라가는 게 6개. 이렇게 하면 12개가 되잖아요. 근데 뭐 위로 올라가는 게 5개, 내려오는 게 5개 하면 청간을 기준으로 보면 5개로 보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그럼 네우시탄이 이렇게 뱀이 이렇게 올라가는 건 그럼 6개가 되는 거죠. 이쪽으로 6개. 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역학에서 지금 6개의 효로 돼 있잖아요. 6개의 효. 자, 6개의 효로 하나의 이 하나의 괴가 6개의 효로 돼 있단 말이에요. 6개의 효.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6개의 효에서 그러면은 이 지금 카발라가 기본 구조가 이런데, 그럼 이 네우시탄이 타고 올라가는 건데, 이 용이, 그러면 역학에서도 이 용이 타고 올라가는 것이 있느냐? 그게 있다는 거죠. 중천공계가 그걸 설명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천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중천공계인데요. 중천공계인데 이게 하나하나가 양이잖아요. 양. 그래서 이거 하나를 효라고 그랬잖아요. 양효가 있다면. 그 다음에 요거를 전체로 이제 중천공괴라고 했죠. 괴. 자,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요 양을 갖다가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양을 9라고 하고 음을 6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십체구용이
원리로 10, 그 다음에 오체육룡이 되네. 오체육룡. 그래가지고 원래 15종공적인 거를 현실적 세계에서 표현할 때는 10을 구수로 작용을 표현하고, 그러니까 10은 체고 9는 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이라고 하는 거는 오체가 체고 6은 용이다. 그래서 구력수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은 9고 현실적 세계에서는 음은 6이다 해가지고 우리가 음양이다 이렇게 쓰질 않고, 이게 양이잖아요. 양이니까 우리가 초구다 이렇게 해서 양이 오니까 초구. 그 다음에 여기는 2구가 되는 거죠. 2구. 그렇죠. 2구. 그러니까 이게 양이 오니까 9초라고 그러죠. 9초. 초구.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읽냐면요. 여기는 초라고 그래요. 초구. 그럼 만약에 여기 음이 오면 초육 이렇게 하고, 여기가 9이 이렇게 읽어요. 읽을 때 양이 오니까 9가 되는 거죠. 만약 음이 오라면 6이라고 이렇게 읽는다는 거예요. 이게 습관적으로. 왜냐면 이게 10체 9용 5체 6용이론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거는 이제는 15종공 바로 이론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건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게 이제 93이 되는 거죠. 93. 그 다음에 요게 94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95. 그 다음에 요 맨 위에 있는 걸 상이라고 했는데, 상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래고 위다 이러니까, 이게 밑에서부터 효는 밑에서부터 위로 읽어 올라간다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상구다 이렇게 돼. 상구 이렇게 있는 상구. 자, 이렇게 왜 구라 그래? 다 양이 오니까. 자, 그럼 중천관계. 이거 중천관계는 뭐냐면은 주역의 제일 처음에 있는 게, 주역의 제일 처음에 있는 게가 제일 중요한. 제가 이 건계를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곤계를 어머니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상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건곤을 굉장히 핵심적인 거죠. 건곤이 모든 나머지 62개의 괴를 이 건곤의 기초에서 다 나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볼 때 우리가 중천 건계에 뭐라고 요 각각의 효사 괴사를 쓴 사람이 문왕이고 효사를 쓴 사람이 주공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주공, 효사를 쓴 주공이 효사를 쓴 거 요거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주공이 뭐라고 써놨냐면은 어떻게 됐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다른 거 볼 거는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건계의 효사. 자, 그러면서 초구죠? 초구는 잠룡물룡이다. 그러니까 자, 용이 나왔죠? 용, 잠룡물룡. 그러니까 뭐 물에 잠겨 있는 용은 쓰지 마라. 그러니까 잠룡 상태가 나와 있어요. 아, 요거는 잠룡이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효를 결룡제전 해가지고, 용이 그 바디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 거죠. 결룡이다. 그래서 결룡 또는 혈룡이다 해서 밭에 용이 모습을 드러낸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 밭에 용이 모습을 드러낸 걸 본다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혈룡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견이라고 발음 안 하고 현이라고 발음하기도 하는 거죠. 자, 이것은 잠룡이고 밑에 있는 거는 잠룡이고, 그러니까 물속에 있는 용이란 말이에요. 잠룡. 그 다음에 이것은 뭐 혈룡. 그러니까 이거는 밭에 모습을 드러낸 용. 그래서 혈룡. 혈룡이 되는 거죠. 그래, 이렇게 혈룡.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용이 나오질 않고 뭐냐면 군자종일건건이다 라고. 군자종일건건. 자, 군자종일건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군자가 그 종일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하는 날이라는 뜻이죠. 이게 사실 종말이 돼. 종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말을 할 때 건건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나중에 이것을 건도변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군자 종일건건 이렇게. 군자 종일건건 할 때 우리는 종일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 이전의 세계가 종말할 때는 건에서 건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주의 아버지가, 지금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지금 여기서 요거로 우리가 이제는 카발라적 구조로 볼 때요,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은, 요게 지금 요거잖아요. 요거 볼 때 여기 있는
이렇게 볼 때, 여기 있는 게, 요게 있는 게, 이게 아버지란 말이에요. 요게 아버지고, 요게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아들. 아들일 때, 아들일 때, 요게 아버지는 여기에, 요, 케테르. 그리고 아들은 티페레트. 자, 그래서 이게, 1케테르가 1티페레트 바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6티페레트가 돼. 1케테르가 6티페레트.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거를 가져가면은, 요 도상에 그대로 붙이면은, 요거고, 요게, 여섯 번째, 6 티페레트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요게, 요렇게 되는구나, 요게. 자. 그렇죠. 요걸 그대로 카피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건괴잖아요. 건괴. 자, 그런데 요게 이제 군자가 되는 거죠. 군자가 마지막에는 뭐야? 이게 군자가 되는 거죠. 왜? 예, 우주의 임금의 아들이란 뜻이잖아요. 그 군자라고 하는 것이. 자, 그러면은 이것이 요걸로 카피가 돼가지고 요게 이것이 그러니까 옛날의 건이고 옛날 아버지가 되는 거고 요건 뭐야? 요게 만약에 자라가지고 몸 밖으로 나오면은 요게 새로운 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도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들이 대체하는 건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건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건도 변화. 자,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위격을 아들이 대체를 하게 된다. 그래서 건도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그 건도가 아들의 건도로 아버지의 건이 아들의 건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 건도 변화, 이때 여기서 군자종일건건이라는 건 건도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아버지의 세계를 아들의 세계가 대체를 하게 된다라는 건도 변화 이치를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이거를. 이때, 이 종말의 때는 우리 몸에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건도, 우주의 아버지가 되는 존재가 우리 몸 안에서 생성이 돼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이전의 세계를 그 차원 상승해서 이전의 세계를 대체하는 상속하는 새로운 건도에 우리 자신이 우주의 창조 아버지가 되는 거니까 건도 변화가 일어나.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역학을 연구하신 분이 이런 식으로 제가 해석하듯이 해석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 이렇게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군자종. 그러니까 이때 이제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하괴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 첫 번째 차크라, 두 번째, 세 번째 차크라 이렇게 보면은 하괴에서 상괴로 변화가 일어나는 하괴에서 여기 안에 있는 내부에서 외부. 이게 아래게 하괴, 상괴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내계, 외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계에서 그러니까 우리 우주의 근원적인 태양빛이 들어와서 내부에서 건계를 구성한 뒤에 외부로 몸으로 형상화돼 나가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의 그 내부적인 우리 안에 포태되어 있는 그런 어떤 그 물질적 그런 개념이고 요것이 외부적으로 몸으로 나가는 거네. 몸을 또 만들어 나가는 거니까 이렇게 건에서 건으로 이렇게 변화해 나가는 건에서 변으로 이렇게 이런 이전의 세계를 또 대치를 해 나간다. 그러니까 요 내부의 건은 뭐예요? 우주의 그 근원적 태양으로부터 들어온 건이 되는 거죠. 요 건이 요 건으로 대체가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렇게 군자종일건건 이런 식이 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네 번째는 혹약재연이다. 그러면 연못에서 혹약재연. 그러니까 혹시 간혹 그런 뜻이에요. 간혹 그 연못에서 도약한다. 그런 뜻이에요. 도약.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연못에서 연못이 어디겠어요? 우리 몸이죠. 혹약재연. 우리 몸속에 있는 연못에서 이 용이 날아오르려고 이때 이제 날개를 달았다는 뜻이죠. 약이라는 뜻이 뭐예요? 날개가 있다는 뜻이 날개가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날개가 제가 우리가 네 번째 차크라부터 제가 날개를 달기 시작한다는 표현 자체가 제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중천건계의 효사에서 나오는 거죠. 혹약 할 때 약자가 뭐야? 세추자잖아. 세추가 있고 기도자가 있으니까 날개깃을 달아가지고 여기서부터 혹약 간혹 이렇게 날아오르기 시작한다. 연못을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혹약재연. 그렇죠. 이때가 뭐라는 뜻이에요? 이때 봉황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봉황. 자, 우리가 여기서 그냥 뱀의 상태에서 이제 봉황이 되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이 뭐냐면 비룡제천이다. 이렇게 된 거죠. 비룡제천. 자, 그러면 완전히 날개가 성숙을 했으니까 날개를 펼쳐가지고 하늘로 날아올 때 비룡제천이다. 이러는. 그럼 이거 하늘에 날아오르는 용, 비룡제천, 비룡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비룡제천.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항룡유해. 그런데 날아오르는데 너무 날아올랐어. 이렇게 날아오르면 뭐가 돼? 너무 날아올라가지고, 뭐야, 이게 지금 날아오르면 제가 요즘에 차원 상승 강의할 때 제가 미카엘이 하늘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미카엘이 창으로 내리 찍은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에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 뭐라고 돼? 미카엘이 그 용을 쳐가지고 땅으로 떨어뜨림에 그 용이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내려온다, 다시 내려오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 싸움이에요. 항룡유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게 너무 올라왔어. 너무 올라와가지고 하늘 꼭대기까지 너무 올라오니까 이 땅의 존재인 용이 하늘로 너무 날아 올라오니까 뭐야, 이때는 땅으로 다시 떨어뜨리는, 이런 뭐야, 용 입장으로 볼 때는 어때? 너무 올라가지고 항룡 저항을 하는 거죠. 내가 그 하늘에 또 장악을 하려면 내가 땅이 하늘을 장악해야 되는데 장악을 못하게 미카엘이 쳐서 내리니까 이때는 뭐야, 피비린내는 나는 싸움이 있는 거야 여기에서.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본계에서 치열한 싸움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용들의 싸움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이래서 여기서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이게 항룡유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개념이. 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그러니까 기독교에 여기 보면은 지금 에덴 동산에 지금 용이 이렇게, 이게 지금 그 카발라의 용이 이렇게 올라오듯이 지금 이 중천관계도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우리가 육룡이 나르샤, 그러니까 6개의 효를 거쳐서 용이 날아 올라오는 거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거니까 이것을 우리가 문헌전에 보면은 육룡이 나르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6마리의 용. 이게 사실은 한 마리 용이지만은 6마리 용으로 표현한 거죠. 육룡이 나르샤. 그래서 여기 견굴룡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한 마리 용이지만은 6개로 이렇게 각 위치에서 발동을 하고 있으니까 굴룡이다. 그러니까 6마리 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수길. 그것이 머리가 그러니까 신무국으로 다시 우리가 십수로 말쿠트로 다시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지금 꼬리 부분이 말쿠트였잖아요. 이게 10이라고 그랬잖아요. 10. 이게 신무국이란 거예요. 여기로 다시 들어가야지 이 머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꼬리를 물고 들어가야지, 지금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머리가 꼬리를 물고 들어가야지 길하다, 그런 뜻이에요. 길하다. 그래야지 요게 딱 되는 것이다, 이런 뜻이란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문왕과 주공이 여기 해놓은 이 주공의 육효라고 하는 것은 요 구조를 그대로 설명한 거죠. 요 구조를 설명한 거야. 그러니까 올라가가지고 용이 올라가서 꼬리를 물었다. 그러니까 꼬리 10무국을 물어들고 말쿠트를 물고 다시 돌아간다. 요게 길하다. 요런 상태가 길하다라고 하는 거죠. 요런 상태가 됐을 때 안정적으로 일단 기본 시스템이 된다. 이것이 주공, 주역의 기본 우리가 중천관계에서 이 이치를 요거를 표현해 준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우리가 주역의 제일 첫 번째 중천관계의 이 내용이, 이 용이 올라가서 이렇게 우로보로스 구조를 갖추는 구조, 그것을 여기서 표현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단박에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요런 구조가 사실은 요 구조하고 또 이렇게 용이 네우시탄이 타고 올라가는 거를 똑같은 개념이니까 사실은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주역, 우리가 역학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 용해가 이게 사실은 카발라 이런 거하고 다 이렇게 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카발라와 역학의 문제, 주역의 중천관계와 육룡이 날라 올라가는 거, 그리고 이것이 카발라 생명나무와 에덴의 용 네우시탄의 메커니즘하고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것은 사실은 전 세계 어디서도 이 역학을 이렇게 해석하고 카발라 해석해가지고 양쪽을 통하게 해서 해석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볼 땐 중요한 강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숙고를 해서 연구를 더 해보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